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네, 외신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코리아 타임스의 박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본 아베 총리가 북풍도 이제 안 불 것 같고 정치적 생명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 같은 건 아직 말씀을 드리긴 속단이지만요. 분명히 어떤 큰 문제에 휩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2012년 취임 이후 이제 최악의 스캔들에 휘말렸다 이런 표현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불거진 아마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베 총리의 측근이 운영하는 어떤 학교의 어떤 국유지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이제 헐값에 매각을 정부가 했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아베 총리가 도와줬다 이런 어떤 스캔들이 났었는데요.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관련된 어떤 안보 이슈를 갖고서 사실 당시에 이제 그 위기를 극복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최근에 다시 재점화가 됐습니다. 근데 재점화가 굉장히 좀 더 크게 된 것이 어떤 아사히 신문 보도 때문인데요. 그게 이번 달 초에 당시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당시 재무성이 그것을 덮기 위해서 관련된 정보 문서를 조작했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그리고 어떤 논란이 다시 이제 불거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좀 아베 총리가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한 6% 정도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야권에서는 당연히 사퇴 압박이 이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보도에 따라 이번 주부터 이제 총리 공관 앞에서도 이제 퇴진 시위 운동이 좀 시작됐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은 이 정치하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연루를 부인하고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본인은 어제였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질의응답이 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베 총리는 일단은 문서 조작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의 조작에 배후에 자신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계속 부정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제 보도 내용을 좀 약간 지금 조작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4개의 정부 문서에서 한 300여 곳 정도가 조작이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이제 매각 관련 결제 문서에 특례적인 내용이다라는 어떤 내용을 담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내용이 사라졌고 그리고 거기에 정치인들 한 4명 정도의 이름이 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들도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그리고 국유지 재무부가 관련된 문서 5건을 다시 재작성했다라는 어떤 이런 의혹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각의 보도에서 이제 당시 재무성 국장과 국세청장이 관여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내용은 나오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누가 그것을 지시했고 누가 어떤 그 실제 행동에 옮겼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오고 않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아베는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연루는 부인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9월 자민당 총재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영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이제 아베는 이번 9월에 이제 집권 자민당이죠. 총재선거가 있는데요. 거기서 연임, 3연임이 됩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이제 평화헌법 개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왔던 우익화 활동에 이제 가속화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성공 여부가 결정될 어떤 그런 여지가 있는데요. 어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재 집권 자민당이 의회의 다수석 자리는 아마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베 3회원이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분석도 최근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예, 일단은 어떤 다수의 어떤 일본 매체에서 현재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 일본 정부가 확건을 이제 하지는 현재 않은 상태인데요. 교토통신이나 지지통신 같은 일본 이제 주요 통신사가 일단 이번 주 초에 어떤 이 관련된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일단은
현재 그 북한에 납치된 일본 납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북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어떤 이런 피상적으로는 어떤 이런 납북자 이슈를 갖고선 이제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것이 만약에 맞다면 결국에는 현재 이제 북핵과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재팬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이 소외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소외되고 있는 것을 극복하는 것 그거와 함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북한 이슈를 안보 이슈로 활용해서 이제 국내 정체만이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결국은 그거에 대한 레버리지가 좀 없어지는 것이 현재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국내 정치용 어떤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어떤 현재 어떤 보도의 분석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미국으로 막 날아가고 그랬겠습니까? 네, 어쨌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차기 총리 후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뭐 이제 너무 이르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결국은 이런 후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 이렇게 좀 반증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이제 자민당 간사장 출신이죠. 8선의 이시바 시게루라는 이제 의원입니다. 61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산케신문 보도에 따라서도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제 그 아베 총리에 이어서 2등인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지난 1월 조사에 비해서 이시바 이 의원은 8%가 상승을 했고요. 아베 총리는 한 2% 가까이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이제 프로필을 말씀드리면 방위청 장관 출신이고요. 그리고 우익이긴 하지만 어떤 태평양 전쟁을 침략 전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사절해야 된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결국은 우익이긴 하지만 어떤 아베와 같은 극우는 아닌 어떤 우리에게는 조금 그래도 다행인 어떤 인사가 되지 않을라고 어떤 평가가 되는 어떤 그런 인물입니다. 우익이든 좌익이든 사람이 일관성 있게 이 말을 해야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위안부는 모른다. 어떨 때는 죄송하다. 이래가지고 일본 믿고 정치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리아타임즈의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자, 다시 또 일자리 문제로 오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시간에 꾸려보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10만 명 증가했다는데요. 그런데도 고용 문제는 심각합니다. 뭐 아시지만 한국 GM으로 인해서 군사는 지금 뭐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초토화된 상태고요. 경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군사는. 답답합니다. 어쨌든 오늘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하고 추가 경정 예산 특단의 조치로 편성하고 뭐 하여튼 대통령으로서는 공약사항 지켜야 된다라는 강박관념도 있으신 것 같은데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 어떤 게 나왔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병률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향신문 기사에 뭐 어떻게 내보내실 예정이세요?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돼서. 예. 뭐 정부가 발표한 대로 네. 특단의 대책, 청년 일자리. 정부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내시겠죠. 네, 4조 원 쓰고 정부가 지원하는데 과연 이제 효과가 있을까? 또 분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그 한 방향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 저희가 뭐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정부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이게 정말 경제 체제를 바꿀 수 있느냐 또 이런 또 의문도 다시 동시에 드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사실 좀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뭐 지금 남북 관계를 놓고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뒤에 있는 동전의 뒷면을 보면 군산 문제라든지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관계되는 미국의 무역 보호복 조치, 보호무역 조치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지금 문제는 경제야. 뜻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사실 뭐 참 어렵죠. 이게 정치 외교 다르고 또 경제 다르고 근데 이게 또 다르다고 할 수가 없고요. 또 장기적으로 뭐 남북 문제도 잘 풀리면 지금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다음번 대통령에서 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걸 또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용 쇼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2월달 고용 동향. 내용이 어떻길래 고용 쇼크입니까? 네,
저도 어제 사실 자료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취업자 수 2월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0만 4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네. 사실 이 10만 4천 명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1년 전보다 우리 일자리가 10만 4천 개밖에 안 늘었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1월 달에 33만 개가 늘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3만 4천 명의 취업자가 늘었는데 네. 2월 달에는 10만 4천 명 느는 걸로 그러니까 3분의 1로 뚝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2010년 1월 이후에 8년 만에 가장 적게 취업자 수가 증가한 폭인데, 뭐 최저임금도 있었고 또 설도 있었고 또 날도 추웠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구조조정 그 문제도 들어가고 해서 2월만큼의 일자리가 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10만 개는 너무 좀 심하다. 한 20만 개 정도만 늘어나는 걸로 그쳐서도 이해를 할 만한데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용 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내용을 한번 보니까 어디서 일자리가 줄었느냐 일단 분석이 중요하니까요. 예. 봤더니 역시 이제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 증가폭이 뚝 떨어졌습니다. 예. 1월 달에는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작년보다 10만 개가 창출이 됐는데 2월 달은 1만 개가 생기는데 그쳤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자동차나 조선 이런 제조업에서 구조조정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일자리 증가하는 폭이 뚝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도소매업에서 일자리가 9만 개가 줄어들었고요. 네. 음식 숙박업에서 2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최근에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9만 개, 2만 개씩 줄어든 거는 좀 폭이 컸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일단 뭐 정부 얘기로는 그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는데 예. 여기에 이제 작년과 대비해서 이 기저효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학원 교육 서비스도 보니까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서 5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최근에 그 지방대학 폐교하겠다 이런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지금 교육 부분에도 지금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학원 같은 것도 좀 줄어들 테고요. 예. 아이가 적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와서 일자리 증가폭이 상당히 줄은 건데 당연히 이제 이렇다 보니까 혹시 이거 최저임금 여파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초반에는 고용에 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예. 그게 이제 1, 2월, 3월까지 이런 초반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도 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ICT 부분을 빼버리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 빼버리고 주가지수 계산하면 1800 후반대다 그러잖아요. 네, 삼성의 시총이 한 26% 뭐 이 정도 가까이 그러니까요. 예. 똑같은 것 같아요. 반도체 빼버리고 나면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 직전 상황 같아요. 네. 따져보면 뭐 수익률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매달 이제 수출 나가는 거 보면 반도체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자동차 쪽인데 이게 최근에 또 수출이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자동차 부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반도체 경기만 1, 2년 안에 다시 꺼져버리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지금은 2월 달 수출이 또 12% 늘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수출 증가고요. 네. 내수는 거의 뭐 방금 말씀 주셨지만 최저임금까지 오른 상태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할 거 없이 내수기업들은 지금 다 아우성인 것 같고요. 청년 일자리는 당연히 늘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먼저 가계가 소득이 떨어지고 나면은 우리 박빈율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 부분 소비 지출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 부분 준다는 말씀하셨고요. 네. 이거는 뭐 경제 위기 상황과 거의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일자리 대책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뭐 어제 이런 고용 동향 나오고 오늘 바로 일자리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오비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역시 또 정부가 아마 좀 생각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도 또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을 텐데. 요건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이 정부 입장에서 좀 일자리를 늘려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게 고용주 입장과 또 청년 입장이 엇갈리는 게 있죠. 이제 청년 입장에서는 나도 취직을 하고 싶은데 내가 중소기업 특히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 임금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나 취직 못 하겠다.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할 때까지 버티겠다. 계속 공부하겠다. 이런 분들이 한 부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고용주 입장에서도 우리도 좀 사람 좀 채용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 양쪽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바로 오늘 일자리 대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겠다. 예. 이게 총액으로 치면 약 한 1,000만 원 가량. 예. 그러니까 연봉 2,5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0만 원 가량을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근데 보통 우리가 대기업 가면 연봉이 한 뭐 3,500, 3,800, 약 한 4,000이라고 본다면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납니다. 70% 정도. 네. 근데 만약에 정부가 1,000만 원 정도 더 보태주게 되면 예.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도 약 연봉 한 3,500 정도 예. 이렇게 오게 되니까 그러면 대기업과 차이 나지 않지 않느냐. 예. 그럼 니네들 취직할 만하지 않느냐. 예. 이제 이런 얘기고요. 언제까지 그거를 계속 서포트해 준다는 겁니까? 네, 여기 현재까지는 이제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정부에 약간 보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까지 우리 지금 인구 구조를 보면 25세에서 29세 청년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에코 세대인데 예. 정부 입장은 요 세대만 일단 넘기고 나면 예. 2023년부터는 나오는 청년 수가 약 10만 명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한숨 돌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청년 수는 줄어드는데 노령 인구 수는요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최근에 이제 일본의 경우처럼 예. 일단 어쨌든 일자리의 기본이 청년들 중심인데 예. 이 청년들이 나와서 이제 어떤 이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예. 어디 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만약에 지금 좀 풀어주지 않으면 예. 계속해서 이제 누적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는 이제 2022년 이후에 다음 예. 정권이 와도 이제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어쨌든 3년 한시적으로 예. 우리가 일단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나 이제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예.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국민이 공감을 해서 국민이 세금으로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 또 정부는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가 이 돈을 지금 쓰지 않는다고 결국 정부가 돈을 안 쓰는 거냐. 예. 결국은 복지 비용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복지 비용이 됐든 논리치고는 상당히 좀 이상한 논리 같은데요. 네. 돈을 안 쓴다고 해서 돈이 안 쓰지는 거 아니니까 내가 돈을 쓰겠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을 투입하겠다라는 건데 예. 예. 그러니까 먼저 이 일자리를 가지면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겠다라고 돈을 주면 재정에서 분명히 돈을 쓰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이 취직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안 받게 될 것이고요. 예. 또 취직을 하게 되면서 또 뭐 세금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뭐 4대 보험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게 돌다 보면 예. 정부가 무조건 돈 쓰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생산 효과도 있을 거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뭐 충분히 그거 이해가 되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의도하던 대로 긍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만 해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약간 우리 왜 경제학에서 보면 J커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나쁠 때 우리가 환율을 떨어뜨리면 이게 좋아질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초반에는 더 악화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효과가 오면 쭉 올라가는 것처럼 이 정부도 사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노믹스입니까? 제이커브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데 물론 이게 잘 되면 진짜 제이커브가 되지만 안 되면 이게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제이자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형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 취업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과연 구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급한 불은 끄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느냐 참 보는 사람 시각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바꿔야 되는 노동시장의 구조 문제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